네, 안녕하세요. 네, 글 고쳐드리는 문장 정비소입니다. 문장 정비소. 첫 번째 오늘 정비를 해볼 글은 보육교사께서 써주신 생활글입니다. 생활글. 생활글이라는 거를 혹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생활글은 이제 예전에는 뭐 에세이, 뭐 수필, 뭐 이렇게 표현한 경우들도 있었을 텐데 성격이 조금은 달라요. 생활글은 내가 보고, 듣고, 겪고, 느끼고, 생각한 것들을 어, 크게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있는 그대로 진솔하게 쓰는 것이 가장 미덕인 그런 글입니다. 그래서 생활글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글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이를테면 보고 들은 것들을 강조해서 쓰게 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기사나 아니면 현장성 있는 르포나 이런 글들이 될 수 있는 거고, 느낀 것들을 중심으로 쓰게 되면 이제 수필이나 이런 문학적인 글로 발전할 수도 있죠. 그리고 생각한 것들을 중심으로 강조를 하게 되면 이제 칼럼이라든가 뭐 논설이라든가 이런 주장을 전달하는 글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듣고 겪고 느끼고 생각한 것들을 있는 그대로 진솔하게 쓰는 글이 바로 생활글이기 때문에 글쓰기에 대해서 뭐 좀 두려움이 있거나 뭐 많이 준비되지 않으신 분들도 좀 쉽게 시작하실 수 있는 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글로 한번 가볼까요? 네, 이게 지금 저희가 좁은 화면에서 사실 글을 보여드리면서 제가 다듬어야 하기 때문에 글 전체 구성이라든가 전개라든가 조금 글 전체를 보면서 드려야 되는 말씀들을 제가 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 이제 문장 정비소라는 이름에 맞게 문장 단위, 문장 이하 단위에서 글을 좀 부드럽게 다듬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글을 직접 한번 다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귀하면 잘해봐요. 네, 마침표가 빠져있죠. 요 부분들 잘해 하고 띄워야 되나 붙여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맞춤법 규정상 잘해봐요. 이 두 개의 용언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조 용언이라고 하는데 이 용언들은 붙여도 되고 띄워도 됩니다. 예, 근데 붙일 경우에는 규칙이 있어요. 적어도 그 글 안에서는 다 같이 붙여주셔야 돼요. 어떤 데는 붙여놓고 어떤 데는 띄워놓고 이렇게 되면은 읽는 분들이 이게 뭐가 맞는지 또 거기에 방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붙여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통일해서 붙이든가 띄우든가. 근데 저는 글의 좀 경제성을 생각해서 붙일 수 있는 것들은 되도록 붙이면서 좀 글을 다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육아휴직 이것도 제가 그냥 붙일게요. 보통 붙여서 이렇게 같은 하나의 단어로 많이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도 마침표가 빠졌죠. 네, 1년 전. 네, 1년 전 여기는 띄어쓰기 상당히 많이 틀리시는 부분인데 1년 전 이렇게 띄어쓰시는 게 맞습니다. 1년. 1년도 마찬가지고요. 뭐 이제 뭐 차 한 대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차 한 대가 중학교 2학년 교과서에 띄어쓰기 교과서 예문으로 나오는 거라서 제가 아직도 차 한 대를 기억하고 있는데 네, 요 한 대입니다. 숫자를 나타내는 단어와 그리고 그것의 단위를 나타내는 단어들은 띄어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네, 1년 전도 1 띄우고 년이 돼야 됩니다. 아니면 이걸 숫자로 만약에 쓴다면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쓸 때는 붙여서 쓰셔도 됩니다. 전화하기 전에 자, 이 문장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문장인데요. 대부분 우리가 쓰는 글들, 그러니까 독자 누군가가 읽어주길 바라고 쓰는 글들은 이제 짧으면 짧을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문장을 한 번 읽어서 이해가 안 되면 두 번, 세 번 읽으면 읽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독자들한테는 사실 굉장히 많은 인내심을 요구하는 일이라 한 번 읽고 지나가도 의미가 전달되도록. 왜냐하면 우리가 이 문장을 쓰는 이유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남도 알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남도
알게 하는 것. 우리가 글을 쓰는 목적이고 우리는 이 목적 아래에서 가장 신속 정확,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신속 정확한 문장을 쓰기 위해서 지금 그 문장들을 다듬을 겁니다. 자, 이렇게 너무 길어서 뜻이 한꺼번에 파악이 안 되는 것들은 간단합니다. 끊어주면 됩니다. 어디서 끊어주냐면 일단은 여기서 한번 끊어줄까요? 1년 전 육아휴직을 선언하기 전에 현장의 일들과 인간관계 피로감이 극대화되어 도망치듯 이루어졌던 꿀같던 육아휴직이었는데, 육아휴직을 쓰셨는데 그 육아휴직을 쓴 이유가 현장의 일과 인간관계의 피로감이 극대화됐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이시군요. 자, 그러면 어떻게 고쳤을까요? 1년 전, 자, 나는 육아휴직을 선언했다. 자, 문장의 형태를 아주 단순화 시켜주는 거예요. 나는 뭘 했다. 누가 뭘 했다. 주어, 동사. 이런 형태로 간단하게 문장들을 쌓아주시면 문장이 꼬여서 뜻이 어긋날 일이 별로 없습니다. 나는 육아휴직을 선언했다. 왜? 현장의 일들과 인간관계의 피로감이 극대화되어 도망치듯 육아휴직을 선택한 것이다. 자, 그럼 이 꿀같던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뒤에 문장에 붙여주는 거죠. 1년이 지났습니다. 육아휴직을 선택하고 1년이 지났는데 어떤 1년? 꿀같던 1년이 지나자 도망치듯 나왔던 현장이 그리움이라니. 자, 이건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또 끊어줄까요? 도망치듯 나왔던 현장이 그리움이라니. 현장이 다시 그리워졌나 보네요. 그러면 도망치듯 나왔던 현장이 다시 그리워졌다. 역시 보육 현장은 뭔가, 이거는 뭔가라고 써야겠죠. 뭔가 알 수 없는 매력이 넘치는 곳인 것 같다. 자, 원래 하나의 문장으로 돼 있던 것을 하나, 둘, 셋, 네 문장으로 단순한 형태의 4개의 문장으로 끊으면서 그 자체로 굉장히 부드럽게 읽히게 됐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문장을 가다듬는 것들이 정답은 아니에요. 정답은 있을 수 없는데 제가 문장을 고치는 원칙은 누구나 한 번에 쉽게 의미를 파악하고 빨리빨리 읽어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약간 제가 좀 그냥 단순히 틀린 것을 바로잡는 수준이 아니라 약간 제가 좀 의미를 넣어서 문장을 바로잡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는 어차피 정답이 없기 때문에 나라면 이렇게 쓰겠습니다 정도의 의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출근 전부터 마음이 들뜨고 어떤 꼬물이들과 꼬물이? 이 어린이집 아이들을 이제 꼬물이라고 부르시나 보죠. 예, 요거는 이제 좀 일반 명사가 아니니까 작은 따옴표를 하나 쳐주겠습니다. 어떤 꼬물이들과 1년 같이 나와 함께 할지 기대가 생기고 그렇게 복귀와 더불어 신학기가 시작이 되었다. 이것도 좀 길죠. 한번 여기서 끊겠습니다. 그렇게 출근 전부터 마음이 들뜨고 어떤 꼬물이들과 1년을 함께 할지 기대가 생겼다. 그렇게 복귀와 더불어 신학기가 시작이 되었다.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쓰셔도 되는데 저는 좀 이게 늘어지는 느낌이라서 저 같으면 그냥 시작되었다 아니면 시작됐다라고 쓸 것 같아요. 딱 내가 생각했던 그 훈훈하고 아름다운 현장의 분위기는 양육자와 함께 했던 단 일주일 거기까지였다. 여기는 뭐 그냥 이렇게 넘어가도 괜찮겠네요. 으앙! 아이 울음소리를 의성어 그대로 써놓은 것 같은데요. 의미가 이런 건가 봅니다. 우리 엄마 찾아내 이 여자야. 조금 거친데요. 그래도 뭐 이렇게 살려놓겠습니다. 사실 인터넷 블로그나 카페 뭐 아니면 채팅에서 글쓰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막 그 문장 부호들을 굉장히 반복해서 사용하시는 거죠. 뭐 여기도 지금 따옴표를 굉장히 반복해서 사용해 놓으시는데 사실 뭐 좀 뭐 우리가 어떤 책에다 글을 쓰거나 뭐 신문이나 어떤 매체에 글을 쓴다고 하면은 이렇게 문장 보호들을 반복해서 뭐 10개 넘게 이렇게 써놓는 것은 사실 흔한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하나 정도 식으로만 줄여고요. 사실 이것도 이렇게 그냥 줄이고 저 같으면 이렇게 그냥 줄여서 심플하게 썼을 것 같아요.
내놓으라고 우리 엄마. 우리 엄마 어디 갔어? 네, 요거는 뭐 좀 재미있게 이 울음을 해석한, 글쓴이가 울음을 해석한 부분이니까 살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이 글쓴이의 말인가 봐요. 아, 저기. 말줄임표를 그냥 이렇게 점점 마침표를 반복해서 쓰시는 걸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뭐 요것도 그냥 뭐 일상에서 통하는 부분이지만 좀 완성된 글을 쓴다는 생각으로 네, 문자 코드를 찾아서 넣겠습니다. 원래 원고지에 쓴다면 이거 6개, 네, 6개 찍어야 되는 거 아시죠? 보통 뭐 신문 매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제성을 생각해서 3개까지만 찍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요거 원칙대로 6개를 다 찍겠습니다. 영영아, 땡땡아 이렇게 이름을 익명으로 처리하신 거군요. 네, 요것도 이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아, 이름이 많이 나오네요. 이런 거는 네, 다른 기호들은 이렇게 그냥 두고요. 저기 선생님 말 들어볼래? 잠깐만. 우리 울지 말고 이야기 좀 하자. 아, 네. 아이가 울음을 안 그치네요. 으앙. 네. 다 필요 없어. 우리 엄마 내놓으라고. 네. 아,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 대화가 들어가서 좀 글의 생동감이 좀 생겼죠? 네, 뭐 전체적으로, 뭐 제가 구성에 대한 말씀들은 많이는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건 저 굉장히 좋은 구성인 것 같습니다. 번갈아 가며 10초 단위로 한 아이가 울기 시작하면, 아, 이게 전체가 이게 다 한 문장이에요. 이것도 짧게 끊어볼게요, 그러면. 이 5줄이 다 한 문장이거든요, 지금. 자, 그렇게 번갈아 가며 10초 단위로 한 아이가 울기 네. 요거를, 자, 이렇게 끊어볼게요. 자, 이렇게 끊어볼게요. 번갈아 가면서 10초 단위로, 한 아이가 울기 시작하면 10초 단위로 번갈아 가면서 울기 시작한다는 것 같아요. 한 아이가 울기 시작하면 번갈아 가며 10초 단위로 요렇게 제가 정확하게 잘 사실 어떤 의도로 이 문장을 쓰는지 잘 모르겠는데 요렇게 정리를 할게요. 10초 단위로 자 이렇게 한 아이가 울기 시작하면 번갈아 가며 10초 단위로 아이들은 눈물 범벅이 된다.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엄마와 아이를 분리시키려는 세상 나쁜 여자라고 하셨어요. 이건 아이들 눈에 그렇다는 거죠. 아이들 눈에는 내가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엄마와 아이들이죠. 분리시키려는 세상 나쁜 여자일 테니까. 적응 기간을 거쳐야 하는 자, 5명의 이거 그냥 5라고 써놓고 5이라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5이라고 말하려면 5이라고 써야죠. 네, 말하는 대로 쓰는 게 우리 글의 원칙이거든요. 5명의 아이들은 최선을 다해 저항의 발차기와 울음 그리고 꼬집기, 물기 등 모든 것들을 교사인 나에게 해본다. 이렇게만 할게요. 네, 여기서 한번 끊어줄게요. 그런데 별로 통한 것 같지 않아 보이자 더욱 분노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조금 어색하죠? 어색하지만 뭐 완전히 틀렸다고 하긴 좀 그러니까 일단은 두겠습니다. 물론 맞아야 하는 나도 무척이나 아팠다. 자, 단락이 조금 연결이 안 되는데 저 같으면 단락을 이렇게 했을 것 같네요. 아이들에게 5시간 내내 들리는 돌고래 초음파보다 더한 울음소리를 기본으로
자, 이것도 너무 길죠? 여기서 끊겠습니다. 자, 기본인데 뭐가 기본이냐? 5시간 내내 들리는 돌고래의 초음파보다 더한 울음소리는 기본이다. 분노의 발차기와 깨물림을 당하고 있던 나는 도대체 이 아이들을 어떻게 달래야 할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의 바이블, 이 또한 지나가리. 5월이면 진정된다. 를 가슴에 품고 무엇을 해도 안 통하는 아이들과의 시간을 버텨내었다. 네, 이렇게 그냥 쭉쭉 정리를 할게요. 이분이 이제 바이블처럼 삼고 있는 말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인가 봐요. 그래서 이 말을 가슴에 품고 무엇을 해도 안 통하는 아이들과의 시간을 버텨내었다. 아이들과의 이 조사가 2번이나 겹쳐져 있어서 사실 우리말법에는 조금 맞지 않는 말인데요. 그냥 저 같으면 이렇게 줄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확 줄여버릴 것 같아요. 가슴에 품고 그 시간을 버텨내었다. 이렇게 된다를, 이게 이상하죠? 된다라는 생각을 가슴에 품고 그 시간을 버텨내었다. 그렇게 아름다웠어야 할 복귀 후 신학기는 역시나 내가 초임 때 겪었던 멘붕, 다운표 하나 쳐줄까요? 네, 국어사전에 있는 단어는 아니니까 네, 이렇게 다운표 하나 쳐주고요. 겪었던 멘붕과 다름이 없었고 엎친 데 덮친다고. 네, 이것도 너무 기네요. 여기서 한번 끊을까요? 아름다웠어야 할 복귀 후 신학기. 복귀 후 신학기보다는 복귀 후 첫 학기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요? 아름다웠어야 할 복귀 후 첫 학기는 역시나 내가 초임 때 겪었던 멘붕과 다름이 없었다. 뭐 아주 매끄러운 문장은 아닙니다만 일단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엎친 데 덮친다고 오히려 고작 1년이었는데 굳어버린 나의 몸에 한탄을 하는 연속이었다. 육아휴직을 고작 1년만 했는데 몸이 굳어버리셔서 그것 때문에 한탄을 하는 날의 연속이었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오히려라는 말이 여기 좀 안 맞죠? 그죠? 육아 고작 1년의 휴직 동안 굳어버린 나의 몸에 한탄하는 날의 연속이었다. 아니면 뭐 이걸 확 좀 뜯어고칠 수 있다면 엎친 데 덮친다고 고작 1년의 휴직 동안 굳어버린 나의 몸에 한탄하는 날의 연속이었다 라기보다는 고작 1년,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단순한 형태의 문제로 누가 뭐 했다 고작 1년의 휴직 동안 굳어버린 나의 몸에 매일 한탄했다. 뭐 이렇게 좀 바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네. 다섯 명의 분노의 아이들을 두고 네. 이거 사건이 일어났네요. 자, 여기서 조금 전환을 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없는 말을 제가 하나 더 써넣고 싶어요. 저는 그러다 사건이 생겼다. 약간 이렇게 하면은 읽는 사람들이 그 관심이 약간 또 환기가 딱 되죠. 뭔가 새로운 얘기, 재밌는 얘기를 하려나 보다. 이렇게 관심이 딱 생기니까 그러다 사건이 생겼다 라는 말을 딱 넣어주고 5명의 분노의 아이들. 이렇게 수식이 많아지면 읽는데 계속 방해가 돼요. 5명의 아이들, 분노의 아이들, 5명의 분노의 아이들. 이렇게 자꾸
어떤 대상 하나를 꾸미는 말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꾸미는 말들이 뭐를 꾸미는지를 자꾸 머릿속으로 생각하며 읽어야 되거든요. 따지면서 읽어야 되기 때문에 분노의 아이들이란 말을 좀 군더더기니까 빼버리겠습니다. 5명의 아이들을 두고 배식을 위해 화장실을 가기 위해 물을 뜨기 위해 순간순간 번개보다 빠른 달리기로 잠시 반을 이탈해야 했을 때였다. 네, 요렇게 좀 자를게요. 여기를.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건이 본격적으로 설명이 되네요. 5명 중 계속 5명이라는 얘기 반복되니까 뺍시다. 그냥 한 아이가 솟구쳐 오르는 분노감으로 정말 어흥이처럼 가만히 있다 옆에 있던 아이를 물어버렸고, 네, 여기서 끊으면 되겠네요. 자, 솟구쳐 오르는 분노감으로, 이거 좀 군더더기죠. 아이가 왜 물었는지는 사실 잘 알 수 없잖아요. 네, 이거는 그냥 글쓴이가 좀 추측, 단정하고 있는 건데, 뭐 이런 게 필요한 경우는 살려야 되겠지만, 이 사건을 파악하는데 왜 방해가 되고 있어요. 이게 사건이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빨리 얘기를 해주고, 거기 독자들이 좀 빠져서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건 좀 방해가 되니까 그냥 지우겠습니다. 한 아이가 정말 어흥이처럼, 이게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친구들을 잘 무는 아이들을 어흥이라고 부르나 봐요. 네, 이렇게 어흥이처럼 가만히 있다가 가만히 있다가도 네, 옆에 있던 아이의 팔을 물어버렸다. 네, 이렇게 하고, 나는 그날 물린 아이와 무는 아이들, 그리고 그의 부모들에게 고개 숙여 최선을 다해 사과를 해야 했다. 선생님한테 이렇게 또 책임이 돌아갔나 보네요. 아름다운 신학기 따위 저 멀리 날리고, 아름다운 신학기에 대한 기대가 날아갔다고 표현하는 게 좀 맞을 것 같네요. 아름다운 신학기에 대한 기대 따위 저 멀리 날아갔다. 네. 그리고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어흥이가 된 아이를 품에 안고, 자, 요 부분 한번 보세요.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어흥이가 된 아이를 품에 안고, 아이는 어흥이가 된 아이입니다. 자, 그러면 구석에 쪼그리고 앉은 건 누굴까요? 이렇게 쭉 이어서 써주면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어흥이가 된 까지 아이, 이렇게 읽힐 수가 있어요. 이 아이가 이제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서 어흥이가 됐다. 근데 이제 맥락을 좀 보면 구석에 쪼그리고 앉은 건 이제 선생님이시고, 선생님이 아이를 이제 데리고 앉으신 거죠. 그러면은 아이가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있다가 어흥이가 된 게 아니고, 어흥이가 된 아이를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품에 안은 거죠. 네.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할까요? 네. 순서를 바꿔주면 되겠죠. 어흥이가 된 아이를 품에 안고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네, 이렇게 되면 이걸까 저걸까 헷갈리는 게 줄어들죠. 그죠? 미안하다, 미안해, 미안하다. 엄마랑 헤어지는 게 정말 힘들지. 그치만 이런 식은, 그치만 구어니까 다운표 안에 들어있는 말이니 그냥 살리겠습니다. 이런 식은 아니었으면 해. 이런 것도 원래 아니었으면 해.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그냥 다운표 안에 구어로 살린 거니까요. 입말로 살린 거니까 그냥 두겠습니다. 선생님도 정말 너무 힘들어지거든. 네. 또 말줄임표를 6개 다 찍겠습니다. 이라고 속마음을 아이에게 조용히 이야기했다. 네, 이런 게 뜨는 거죠. 순간 눈물로 꽉 찬 아이의 눈과 나의 눈이 마주쳤고, 나는
아이는 나를 밀려는 소를 내리고 그냥 안겨 있었다. 이것도 살짝 끊을게요. 마주쳤다. 아이는 나를 밀어내려는, 이러면 좀 의미가 더 정확할 것 같아요. 내리고 그냥 안겨 있었다. 그래, 그거면 돼. 네, 굉장히 계속 반복적으로 말줄임표를 자꾸 사용하시는데, 이게 뭐 인터넷 같은데 글 쓸 때 버릇들이시죠, 그죠? 너무 많이 쓰는 건 좋지 않습니다. 글이 늘어져요. 네, 그거면 돼. 그래, 그래. 쉼표를 좀 띄워볼까요? 그 정도로도 선생님은 너무 고맙다. 이후 하루하루 지나며 나의 신학기는 그렇게 지났고, 이제는 조금, 이것도 좀 기네요. 네. 자, 지금 제가 계속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게 두 줄, 세 줄 넘어가는 문장들을 다 잘라서 작은, 단순하고 짧은 문장으로 바꾸는 일들이에요. 이게 사실 글을 짧게 써라, 문장을 짧게 써라 이런 얘기 하는 분들 되게 많은데 사실 잘 안 돼요. 그러면 이렇게 길게 써놓고 나서 내가 다시 읽어보면서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다 자르면 돼요. 네. 이러면 글을 읽을 때 사람들이 계속 방해받는 게 뭐냐면 글이 너무 길어, 문장이 너무 길어서 이 문장의 의미를 해석하는데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그래도 안 되면 사람들이 그걸 안 읽거든요. 네. 그런 글들은 좋은 글이 아니죠. 그러면 문장을 길게 쓰고 수식을 많이 사용하면서도 글을 잘 쓰는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되게 실용적인 목적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아까 저희들의 글쓰기 목적이 뭐라고 했죠?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남도 알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글을 쓴다면 네, 자꾸 독자들에게 오해할 만한 함정들을 만들지 않으면서 단순하고 짧은 문장들을 쌓고 쌓아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빠르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미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글로 다시 가서요. 이제는 조금 살만하다 할 때 여전히 나오는 어흥이, 네, 무는 애. 또 별명이 여러 가지가 있네요. 퓨마. 퓨마는 꼬집고 핥히는 애. 들의 모습에 다시 멘붕이 온다. 자, 요 문장과 요 문장 사이가 의미가 좀 반대죠? 뒤집어졌죠? 네, 역접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데요. 요 정도의 접속사를 좀 넣어주는 것도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신학기를 버티는 중이다. 여기는 하루하루 지나면 나의 신학기는 그렇게 지났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아직 버티는 중이다라고 했네요. 네, 이게 그러면 이게 시제가 안 맞죠? 이건 아예 지났다라고 과거의 일처럼 쓰셨는데 여기는 버티는 중이다라고 써주셨으니까 맥락상 보면 이 일로 이제 앞에 이제 한 번의 깨물림 사고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도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고 이런 마음으로 계속 버티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를 아예 이렇게 빼버리죠, 뭐. 여기까지만 뺄까요? 네, 이렇게 하루하루 지나며 이제는 조금 살만하다 할 때 여전히 나오는 어흥이 퓨마의 모습에 다시 멘붕이 온다. 하지만 이 또한 지나가겠지. 제발. 네, 여기 있었죠? 긁고 와서 붙이겠습니다. 그래, 6월이 오면 최소한 어흥이는 가겠지. 여기까지가 다 속마음이니까 이렇게 따옴표를 써줄게요. 따옴표 안에 또 따옴표가 있네요. 빼주고요. 어휘는 가겠지 하는 믿음 하나로 신학기를 버티는 중이다. 아이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하루에도 10대번씩 15kg, 킬로그램이 넘어가는 아이를 업고 안고 기저귀를 20개 넘게 갈아내며
나의 손목과 허리와 다리가 삐그덕거리지만 그래도 아이들 미소 한 방에 사르르 녹는 걸 보면 역시 나는 이 일이 좋은 것 같다. 좋은 것 같다. 이것도 좀 너무 길어요. 다리는 삐그덕거릴 지경이다. 뭐 이렇게 정도 하고 네, 그래도 하고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는 게 좋겠네요. 자, 여기는 제가 사실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오롯이 혼자 그걸 감당하기 정말 힘들다. 누가 와서 좀 도와주세요. 경로 이거 보고 그냥 힘든 거다. 신학기는 누구라도. 자, 이게 지금 이렇게 뭐 이런저런 힘든 일이 있었지만 나는 그래도 이런 일에 보람을 느끼면서 이렇게 잘 버텨내겠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다시 너무 힘들어서 도와주세요. 그냥 힘든 거다. 이렇게 또 얘기가 넘어갔어요. 요 얘기를 저 같으면 이제 제가 뭐 글을 쓰신 분하고 이제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면 아마 제가 이 글을 쓰신 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보고 다시 다듬을 텐데 글의 전체적인 전개상은 요게 없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빼고 앞으로 남은 10개월 잘 살아내야겠다는 굳은 다짐과 함께 생긴 멍. 이 다짐을 하느라 멍이 생기진 않았겠죠. 다짐은 다짐이고 생긴 멍은 아마 다른 일로 아이들을 돌보면서 생긴 멍이겠죠. 아이들을 돌보며 생긴 멍에 크림을 좀 발라야겠다. 나도 아프다. 아이에게 맞으면. 네. 뭐 마지막 부분에 네, 요렇게 해서 글이 끝나는데 마지막 부분에서 끝나는 뭐 내용이 조금 아쉽기는 해요. 네, 그래서 아마 전체적으로 우리가 구성까지도 좀 본다고 하면 아마 이 부분을 글을 쓰신 분하고 좀 대화를 해서 이 부분을 조금 다른 내용으로 좀 바꾸자 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을 것 같기도 한데요. 일단은 지금 이제 문장 단위로만 글을 좀 바로 잡는다고 생각하면 이 정도로 글을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보신 제가 정비한 글은 제일 많이 했던 게 역시나 이제 글을 문장을 줄이는 거였어요. 문장을 자르고 줄이고 그리고 문장과 문장 사이에 적절한 접속사를 넣어서 연결하는 일들. 네, 이런 것들이 뭐 글을 쓰실 때 그냥 되게 간단하고 단순한 것에 미덕들이 있어요. 우리가 글을 쓰는 사실을 전달하는 글쓰기는 단순한 문장들이 훨씬 더 그 효과를 잘 내기 때문에 약간 좀 아름답고 멋진 이런 문장들을 쓰겠다라는 마음들을 살짝만 내려놓으시고 단순하고 짧은 문장으로 글을 잘 전달하겠다. 내 뜻을 잘 전달하겠다고 생각하시면 문장을 쓰는데 훨씬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저희 정비서에 글을 맡겨주시면은 제가 다음 시간에 그 글을 가지고 또 문장을 손보고 그 과정을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메일 주소를 알려드릴게요. 네, 여기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다음 시간에는 그 글을 가지고 한번 또 정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쓰신 글이다 뭐 이렇게 막 개인정보를 노출하거나 뭐 이렇게 이럴 일이 전혀 없으니까요. 네, 부담 없이 한번 자기가 쓰신 글들 어떻게 하면 좀 좋은 문장을 쓰실 수 있으신지 고민하시는 분들 한번 보내주시면 제가 정성껏 보겠습니다.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